안녕하세요.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도전 4일째입니다. 첫 번째 문제 살펴볼게요. 문제가 좀 복잡하네요.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가 이제 A씨라고 되어 있죠? 보습 에센스를 만들었대요. 보습 에센스를 만들었는데 여기에다가 향료를 0.2% 배합을 했대요. 0.2% 배합했다는 거죠. 이 총 향료의 조성이 총 0.2%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따로 기재해야 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체크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시트랄, 리모넨, 시트로넬롤, 이것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데요. 씻어내는 제품은 0.01%가 함유가 되어야 되고 씻어내지 않는 제품은 0.001%, 안 씻는 경우에는 0.01%잖아요. 근데 보습 에센스니까는 씻어내지 않는 제품 0.001%여야 돼요. 그런데 요거보다 함량이 높으면 기재해야 되죠. 그럼 계산을 해야 되는 거네요. 자, 요 세 가지가 0.001% 이상이 함량이 되어 있는지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트랄 볼게요. 시트랄 1%가 있대요. 그러면 0.2% 있는데 중에 1%가 들어가 있는 거죠. 100분의 1 하면 0.002%가 나와요. 얘는 시트랄의 함량이고요. 이 보습 에센스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모넨 보면 얘는 0.2%에 100이라고 했을 때 10%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0.02% 들어있어요. 또 시트로넬롤 5%죠. 그러니까 0.2% 곱하기 100분의 5, 100 중에 5% 들어있으니까요. 그러면 얘는 0.01%가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보습 에센스,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씻어내는 것과 씻어내지 않는 게 있다고 했는데 씻어내지 않는 것은 0.001%의 함량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보다 넘어가는지 다 봐야 하겠죠? 그러면 다 넘어가네요.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기재해야 돼요. 그러면 리모넨, 시트랄, 시트로네롤, 니은, 리을, 미음 이걸 다 기재해야 되네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3번. 3번이 정답입니다. 네. 조금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지만 좀 생각해보고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이죠. 자, 다음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개인정보가 있고 민감정보가 있죠. 민감정보는 이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 같은 경우에는 개인 고유번호예요. 누구나 다 틀리죠. 개인 고유번호. 그래서 민감정보에 해당이 되진 않죠. 그래서 기억, 니은은 아니에요. 기억, 니은, 그러니까 5번이 나오네요.
한번 살펴볼까요? 유전자 검사로 얻어진 유전 정보. 네, 이런 걸 조사해야 될 경우가 있지만, 이건 민감 정보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동의서를 받아야 되겠죠? 또 건강 등 성생활에 대한 정보, 이것도 개인 정보, 개인의 민감한 정보죠. 또 사상 신념 및 정치적 견해. 네, 이것도 맞죠. 종교적인 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자, 70번 기능성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의 안전성 자료에 대한 실험법이죠. 화장품의 품질 요소는 크게 안전성, 안정성, 유효성이 있다고 했죠. 그럼 이 각각을 증명하려면 실험을 통해서 그거를 증빙하고 그거에 대한 보고자료를 식약처에 올리고 이렇게 절차가 있어야지 이거 화장품 안전하구나 하고 하는 그런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우리나라는 운영이 되고 있죠. 그러면 이 중에서 이 안전성에 대한 실험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참고로 안전성에 대한 실험 방법을 알기 전에 안정성에 대한 실험 방법 먼저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안정성이라는 것은 안정돼야 되는 거죠. 편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편안하려면 어떤 실험이 보통 들어가야 하냐면 안정성에 대한 실험이 좀 더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먼저 하는데요. 첫 번째, 장기 보존 시험.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물리적으로 아니면 화학적으로 미생물에도 버티고 견디느냐. 내용물뿐만이 아니라 용기도 테스트를 하죠. 또 두 번째, 가속 시험. 이거는 작은 시간 동안, 단기간 동안에 가속을 해서 속도를 막 내게끔 해가지고 이 물리적으로 가해서 화학적으로 미생물학적으로 안정한가, 내용물이나 용기가 적합한가를 체크하는 시험이에요. 세 번째, 가혹 시험. 뭔가 가혹하지 않을까요? 네. 가혹한 조건, 그러니까 온도가 순환이 된다거나 차갑거나 막 해동시켰다가 저온에서 고온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한다거나 이랬을 때 내용물이 분해가 되거나 뭐 의도적이지 않은 비의도적 물질이 나오거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것이 가혹 시험이 있고요. 네 번째, 개봉 후 안정성 시험. 이것은 딱 개봉을 했을 때 그 안으로 뭔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또 산소와 반응을 해서도 어떤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고 개봉을 했을 때 변하는 오염되는 그러한 것들을 체크함으로써 사용기한을 적절하게 체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용기도 어떻게 변하는지 이것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안정성 실험에 들어가는 시험이고요. 자, 아까 살펴보았던 안전성은 실험 방법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단회 투여성 시험. 한 번 투여해가지고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불이나 아니면 이불 말고 피부나 이런 데다가 독성이 있는지 체크하는 거. 두 번째, 1차 피부 자극 시험. 한 번 피부에다가 자극을 했을 때 어떠한 반응이 나는지. 세 번째, 안점막 자극 또는 기타 점막 자극. 기타 점막이라는 것은 입 안도 있을 거고 콧구멍 안도 있을 거고 점막이 있는 곳들, 귀 구멍도 있을 거고. 네. 그런데 이제 체크를 해봄으로써 자극이 얼마나 반응을 하는가 체크를 하는 거죠. 네 번째, 피부
감작성 시험. 네, 이거는 피부의 감각을 이용해서 피부 감작 반응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피부에서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 그래서 보통 동물의 피부 반응을 하기는 하는데요. 이거를 보통 맥시미제이션 테스트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피부 자극 시험을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근데 동물 실험은 사실 근본적으로 요즘에는 문제가 좀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죠. 다섯 번째, 광독성 시험. 광독성은 말 그대로 물질에 독성 물질을 투여해가지고 대조군을 만들어서 반응하는 것을 보는 거죠. 여섯 번째, 광감작성 시험. 이것도 그 램프에 그 광을 쪼여서 반응하는 감작 반응을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또 일곱 번째는 인체 적용 시험, 사용 시험이라고도 해요. 네, 이것은 피부에 척포 시험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척포, 그러니까 뭐 패치 같은 걸 붙여가지고 어떻게 그게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떠한 반응이 나와 있는지 체크를 하는 거죠. 여덟 번째, 유전 독성 시험. 이거는 이제 박테리아를 사용을 해서 적용을 했을 때 어떤 변화가 되는가, 돌연변이가 생기는가, 문제가 생기지 않은가, 또 염색체 이상이 생기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정성 시험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성과 안정성 시험을 차이를 보시면 안정성은 그 내용물을 실험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안전성은 인체 아니면 동물의 실험에서 반응을 보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차이를 분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안정성 자료에 대한 시험법이라고 그랬어요. 자, 1번 1차 피부 자극 시험이고 2번 피부 감작 시험, 3번 유전 독성 시험, 4번 안전막 자극 시험, 5번 광독성 시험. 안전성 자료에 대한 시험법이 맞아요. 그러면 이 옆에 영어와 같이 맞는가를 보시면 되는 건데요. 아까 제가 맥시미제이션 테스트, 이거 피부 자극 시험이라 그랬죠. 이걸 피부 감작 시험할 때 사용한다라고 제가 한번 말을 했을 거예요. 요게 맞는 거죠. 요게 맞는 거고. 자, 1번에 inhibition John 테스트. inhibition John 테스트는 요거는 미생물에 관한 시험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미생물을 얼마나 발현이 되는가 하는 시험 테스트예요. 그래서 inhibition John 테스트는 미생물 시험에 해당이 되고 드라이 테스트. 드라이 테스트는 안전막 테스트. 네, 드라이 테스트는 안전막 테스트. 그 다음에 Advent and Strip Method. 광독성 시험이에요. 오랄 무코잘 이리테이션 테스트. 오랄 무코잘 이리테이션 테스트. 이거는 구강이겠죠? 구강 점막 테스트. 구강이죠? 네.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이거는 완전 전문가용의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간 내용이어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맥시미제이션 테스트 피부 감작 실험이다. 요거 하나 외우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어 발음이 너무 안 좋네요. 그래도 의사소통만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문제. 섬유아세포가 생산하지 않는 것은? 일단은 여기서 섬유아세포를 알아야겠네요. 섬유아세포라 하는 것은 그 요즘 줄기세포 유행하잖아요. 줄기세포. 스스로 재생하는 그러한 줄기세포를 섬유아세포라고 하는데요. 얘네들이 배양세포가 되어가지고 재생에 관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세포의 세포 질이 미토콘드리아, 골지체, 중심체,
소지방체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생산을 하는 것이 아주 많겠죠. 그럼 뭔가 탄력과 재생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럼 콜라겐, 히아루론산, 엘라스틴은 맞죠? 그러면 콘드리친 황산과 케라틴이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이 케라틴은 혹시 많이 보지 않으셨나요? 자, 손톱, 발톱을 이루는 그리고 모발까지. 모발. 얘네들이 케라틴이죠? 단백질이란 말이죠. 단백질은 재생, 줄기세포 이거와는 관련이 없어요. 이거는 케라노사이트에서 만들어져서 케라틴이 되거든요. 그리고 죽은 세포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섬유아세포가 생산하지 않는 것은 케라틴은 맞네요. 그러면 콘드리친 황산도 섬유아세포가 생산하는 것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다음 문제. 작업장의 청정도 등급 및 관리 기준 중 각 등급에 해당하는 관리 기준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작업자 안전기준관리 CGMP의 기준에서 운영이 되는데요. 여기 이 중에서 청정도 등급 관리가 있어요. 이게 1급에서 보통 4급까지 보통은 고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를 살펴보기 전에 CGMP가 뭔지 개념을 알고 갈게요. 우수 화장품 제조, 좋은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청정도 등급 관리가 있는데요. 품질 관리를 체계적으로 기준서를 잡아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청정도 등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청정도 등급을 보면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있어요. 1등급은 청정도를 엄격 관리하고 클린 벤치, 아주 깨끗한 선반에서 작업을 해야 한대요. 공기순환은 1시간에 20회 정도 차압 관리를 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관리 기준이죠. 1등급일 땐 뭔가 좀 더 깨끗해야 되겠죠. 그래서 낙하균, 떨어지는 균이 10개 이하. 그 다음에 부유균, 떠다니는 균이 20개 이하여야 돼. 2등급은 화장품 내용물이 노출이 되는 작업실, 충진이나 아니면 측량이나 이런 걸 하는 곳이겠죠? 여기는 공기청정기를 10회, 시간에 10회당 계속 돌려줘야 돼요. 낙하균, 떨어지는 균이 30개 이하, 1시간에. 그리고 떠다니는 균이 200개 이하여야 돼요. 자, 그리고 3등급과 4등급은 관리 기준이 그렇게 까다롭진 않죠? 3등급은 화장품 내용물이 노출이 안 되는 곳이에요. 이미 포장이 다 돼서 나온 곳이겠죠? 좀 침투하기가 어렵겠죠. 미생물이나 균들이. 그래서 여기는 관리 기준이 낙하균이나 부유균이 없어요. 4등급에도 일반 작업실이에요. 여기는 그냥 뭐 탈의도 하고 포장까지 다 된 거, 완전하게 된 제품들을 진열해 놓고 출고하고 납품하고 하는 그런 곳이겠죠. 그래서 여기도 관리 기준이 없어요. 또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문제에서 보면 작업장의 청정도 등급 관리 기준, 각 등급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까지 있었잖아요. 5등급에 낙하균 10개, 부유균 20개, 이거는 1등급이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거 아니고, 프리필터, 이건 헤파 필터가 아니라 프리필터, 온도 조절. 프리필터는, 그냥 기본적인 필터거든요. 그리고 온도 조절해야 된다, 이거는 보통 3등급에서 하죠. 4등급 아니고. 자, 공기순환이 20회, 1시간당 20회 이상. 이거 몇 등급이었죠? 이거 1등급이었어요. 1등급. 자주 해야 되는 거죠. 엄청 자주 해야 되는 거예요. 2등급은 낙하균 30개 또는 부유균 200개. 이거 맞죠? 아까 우리 체크해봤던 거에서 요거 있었잖아요. 네. 2등급 맞습니다. 자, 1등급은 환기장치만 있으면 안 되죠. 여기는 헤파 필터가 있어야 돼요. 헤파 필터,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클린 벤치에서 깨끗한 필터로 계속 갈아주면서 해야 돼요.
청정도가 엄격하게 관리돼야 되는 곳이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유기농 화장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화학이나 생물학적인 공정이 무엇이냐? 유기농 제품은 천연 유기농, 그러니까 식물에서나 동물에서 추출한 것을 말하죠. 근데 거기서 사용할 수 없는 어떠한 변환, 어떠한 분해나 공정, 생물학적이나 화학적인 공정이 유기농 화장품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찾는 거예요. 1번 오존 분해, 2번 설포나, 3번 비누화, 4번 자연 발효, 5번 에스테르화. 네, 여기서 잘 모르겠죠. 그런데 좀 위험한 게 하나 있죠. 설포너가 뭐냐면 이거는 수은으로 아니면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해서 그래서 탈색이나 탈취, 냄새 없애는 거죠. 그리고 방사선을 쐬가지고 균도 죽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포나는 화장품에 하면은 큰일 나죠. 위험하죠. 그래서 설포는 안 돼요. 오존 O2, O3, 오존이 O3죠. 네. 오존으로 분해를 한다던가 아니면 비누화를 한다던가 자연으로 발효시키는 것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에스테르, 화학적인 반응으로 해서 하는 것들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멜라닌 색소 이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단백질은, 네. 자, 단백질의 성분이 이동에 관여를 하는 거를 알 수 있겠어요? 자, 그럼 멜라닌은 합성이 되죠? 도파키논이 티로시나아제, 도파키논이 티로시나아제로 변환이 되고, 멜라노사이트에서 멜라노좀 안에 멜라노사이트로 변환이 되고, 이것이 멜라닌 색소로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합성이 되는 거죠. 멜라닌 색소로 합성이 돼요. 그럼 이것은 이제 표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이동을 하고 나서 착색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이 표피 이동을 할 때 도와주는,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도와주는 그 단백질을 체크를 해봐라 라는 건데요. 여기서 관여하지 않는 단백질은 요거 4번이에요. 리포폴리사카라이드, 이거는 지질을 이루는 다당류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 자리에 있는 애거든요. 그래서 리포폴리사카라이드가 정답인데요. 4번. 그럼 우리는 외울 필요가 있겠죠. 자, 멜라닌 색소 이동을 할 때 관여하는 단백질은 키네신, 액틴, 퍼3, 그 다음에 미오신, 이런 것들이 피로 이동시키는데 관여하는 성분들이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자, 2번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CGMP네요. 우수 화장품 제조 기준이죠. 좋은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서 제조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용어들이 몇 가지가 있죠. 일탈, 평가, 재검토, 공정관리, 회수, 이런 것들이 용어가 다 쓰이나 봐요. CGMP의 제조 기술, 제조 기준에 대해서 잠시 체크를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CGMP에서 기준 일탈 제품의 처리 과정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거든요. 제조 또는 품질 관리 활동이 미리 정해진 기준이 아닌 다른 범위로 이루어졌다 하면은 이거를 기준 일탈 제품으로 분류를 해요. 다시 시험을 하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기준 일탈 조사라고 써 있죠? 네. 맨 처음에 시험 결과 측정해서 기준 일탈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기준 일탈 조사를 시작하게 돼요. 이게 시험 검사가 틀림이 없다. 확인이 되면 기준 일탈을 처리하죠. 처리하고, 그리고 이것이 불합격 라벨이라고 체크를 해놔야 얘가 이제 시험 검사를 해야 된다고 확인이 되겠죠. 그러면 얘를 따로 보관해요. 따로 격리 보관을 한 다음에 얘를 폐기 처분할 것이냐, 다시 작업할 거냐, 아니면 반품할 거냐. 요 세 갈림길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얘 폐기 처분할 거야 하면 버리면 되고,
반품할 거야 하면 기준 일탈 결과의 이유가 이렇다 해서 반품한다라고 보고서를 준비하고 절차를 밟겠죠. 그런데 재작업을 하게 되면은 재작업을 실시하는 이유, 결정, 그리고 재작업의 시험을 통해서 그 합격을 결정한 후에 제품을 제출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과정을 겪게 되거든요.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자, 기억의 일탈. 제조 또는 물질 관리 활동들 이미 미리 정해진 기준을 벗어나 이루어진 행위. 맞죠? 이게 일탈이죠. 그리고 평가. 규정된 합격 판정 기준에 일치하지 않는 검사, 측정 또는 시험 결과를 이건 평가가 아니라 기준 일탈이라고 하죠. 이거를 기준 일탈. 그리고 디귿. 적합 판정 기준을 벗어나 완제품, 벌크 제품 또는 반제품 재처리해서 품질이 적합한 범위에 들어오도록 하는 작업을 재검토, 아니 재작업이라 그랬죠? 재작업. 그래서 니은 디귿이 아니에요. 니은 아니고, 니은 아니고, 디귿 아니고, 디귿 아니고, 디귿 아니고. 아, 그러면 2번이네요. 네. 그럼 뒤에 한 번 더 살펴볼까요? 공정관리. 제조 공정 중 적합 판정의 기준을 충족을 보증하기 위해서 공정을 모니터링하거나 조정하는 모든 작업. 맞죠? 그 다음 회수. 판매한 제품 가운데 품질 결함이나 안전성 문제 등으로 나타난 제조 번호의 제품을 판매소로 거두어 들이는 활동. 네, 이거는 이제 일탈 이전에 회수하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다음 보기 중 동물 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이 허용이 되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네. 사실 동물 실험이 되게 한정적으로 되어 있죠. 동물보호법 때문에. 네. 그래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억 볼게요. 동물 실험 대체법이 존재하나 데이터의 정확성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 동물 실험 대체법이 존재하는데 왜 굳이 정확성을 위해 실시를 할까요? 위험하게? 네. 대체법이 존재하면 그렇게 진행을 하죠. 요거는 허용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화장품 수출을 위해서 수출 상대국의 법령에 따라서 동물 실험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수출 상대국이 동물 실험을 허용했다는 소리죠. 이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다음 거 볼게요. 유해성이 없는 원료에 대해 마케팅을 위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경우. 유해성이 없는 원료에 대해 유해성이 아무리 없다고 마케팅을 위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이건 좀 억지가 있죠. 일단 기억 디귿 소거해 볼까요? 기억 디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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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네요. 니은 리을 미음 볼게요. 요거 맞는 거네요. 네, 니은 리을 볼까요? 수입하는 상대국의 법령에 따라 제품 개발에 동물 실험이 필요한 경우 상대국의 법령이 그렇다면 바꿀 수 있다는 거네요. 맞고 다른 법령에 따라 동물 실험을 실시해서 개발된 원료를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하는 경우 네, 다른 법령, 외국의 법령이라든지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다음 중 물과 가장 유사한 수준의 표면 장력을 가지는 성분은 물은 H2O죠. 화학기호로. 그리고 표면 장력이 어떤 건지 아시나요? 물을 혹시 컵에 따라 보신 적 있나요? 컵에 따르면 물이 이렇게 평평하게 되나요? 아니죠. 옆에 옆에 벽면을 타고 이렇게 딸려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표면 장력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딸려 올라가는 것은 얘네들이 서로 이 물속에 있는 분자들끼리 서로 막 이렇게 으쌰으쌰 하는 거죠. 뭔가 그 힘이 작용이 돼요. 그래서 힘이 이 표면에 작용이 돼야지 그 밑에 있는 물들이 안전하게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서로 으쌰으쌰으쌰 하면서 이 벽을 타고 그
힘을 형성하는 거죠. 그것을 표면 장력이라고 해요. 표면. 물 표면에 생기는 힘, 장력. 네, 길게 생기는 힘. 그래서 이런 표면 장력이 비슷하게 유사한 성분이 뭐냐? 네, 지들끼리 이 힘을 가지려는 것이 뭐냐? 대표적인 것이 비슷한 것이 2번 글리세린이에요. 다른 것들은 그런 게 좀 없거든요. 여러분들 아세톤, 에탄올, 이렇게 알코올 있잖아요. 알코올 잘 보시면 이렇게 따랐을 때 물처럼 그렇게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 별로 못 보셨을 거예요. 한번 실험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수치를 체크해 드리면 물과 가장 가까운 글리세린은 71.97로 가장 비슷하고요. 헥세는 18.4 정도의 표면 장력을 가지고 있고, 벤젠은 29의 표면 장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에탄올은 22.27, 그리고 아세톤은 23.7. 아무래도 에탄올하고 아세톤하고 형제니까 네, 비슷하겠죠? 네. 이렇게 표면 장력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출문제를 열심히 풀었습니다. 오늘 기출문제는 좀 막히는 부분도 좀 있고 어려운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 수업을 통해서 이해하고 중요한 것을 외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합격을 위한 그날까지 화이팅! You've told me more than once to show you my intention. My brain gets blocked at times, but now